안녕하세요. 덕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알려준 종목 5개 그 정리는 오후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낮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제2의 호황기를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28일 날 오전에 나온 기사죠. 조선협력 중요 미국 해군 장관 후보 하나 언급에 하나오션 강세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오션을 언급했지만 하나오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조선주가 앞으로 제2의 호황기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윤석열이 살아서 돌아와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밀어주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 지금 전 세계 조선 1, 2등이 자, 중국, 대한민국이죠. 숫자 바뀌었다. 기분 나쁘네. 자, 다시 바꿀게요. 자, 1, 2, 둘이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매출 수주에서 1등 했다는 기사도 있고, 일단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이 중국을 없애자 이거죠. 둘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 미국이 지금 약해요. 미국이 1980년대 이후로 조선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냥 손을 놨죠. 그 자리를 메꾼 게 일본, 한국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중국이고요. 그래서 1, 2등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해양 패권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 1등, 2등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해양 패권을 가지는 자가 세계의 패권을 가진다고 미국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해양 패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고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되고 배를 만들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한테 배를 줄 수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중국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버프를 한국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고요. 미국은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배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1년에 800대 정도 배가 수주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걸 3배 늘린 240대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에서 또람프 형님께서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하기에 늘어난 이 물량만큼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자,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생산 라인을 바꿔서 빨리빨리 전시에 대비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허나 조선이라는 업종은 자, 물리적 시간이 2년, 3년, 4년, 5년이 소요됩니다. 배 한 척 만드는데. 어쩔 수 없지요.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주문을 해도 배가 2년, 3년, 4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협약을 해서 조금 빨리 땡기도록 협의를 하는 거예요. 성렬이가 나오면 그걸 트럼프와 조절을 하고 대신 물량을 한국이 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코스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급해요. 자,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태평양 대서양을 이쪽으로 가면 대서양이죠. 이쪽으로 가면 대서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도 전 세계 패권을 잡지 못한 이유는 자, 내륙 국가라는 거예요. 뭐 바다는 근접해 있지만 대서양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양으로도 먹지 못하고 지금 대만을 중국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면 잡아먹으려는 이유가
대서양으로 진출해서 이 바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만을 꿀꺽하려고 합니다. 그 하기 전에 한국을 먼저 친중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얘를 만들어야지만 자 미군 부대를 철수시키고 대만을 먹기가 편합니다. 그런 태클을 타기 위해 한국을 친중 세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중국 사람들은 착합니다. 착하고 다 좋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보다 착하면 착하지 나쁘지 않아요. 단지 나쁜 거는 공산당이죠. 이 사람들이 세뇌를 하고 중국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사람들 더 착해요. 자, 어쨌든 중국이 대만을 먹는 이유가 이걸로 진출하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 미국이 대만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도와주는 구도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성렬이 탄핵되고 구속당하면 우리나라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2대2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만이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단계가 대한민국의 친중입니다. 자, 어쨌든 이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조선업이죠. 바다 패권을. 자, 우리나라에게 물량을 몰빵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나라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로지 이것만 우리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전은 다른 나라 할 수 있습니다. 뭐 프랑스, 영국, 뭐 딴 나라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으나 이것만은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이득을 우리나라 혼자 오롯이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조선업의 대체제는 지금 현재 일본, 중국, 조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선박을 잘 만들고 유지 보수가 가능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그래서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우리는 주식을 사서 익절을 해야 되지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 답지가 보여진 상태입니다. 성렬이가 탄핵이 안 됐다. 탄핵 X 한글로 칠까? 이거 너무 늦다. 자, 한글로 한번 쳐볼게요. 성렬 탄핵 X. 자, 성렬 탄핵 X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이 이거는 확실히 답지가 나왔어요. 답지 나옴. 미국이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조선업을 늘린다고 했죠. 80대 하는 걸 240대로 늘리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상태니까 물량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탄핵 X 무조건 요겁니다. 자, 탄핵이 됐다. 예를 들어 탄핵 통과.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인버스 또는 고버스 추천합니다. 당장의 성과는 없어도 우리나라 하방 갑니다. 중국의 편에 쓴 대가를 톡톡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는 나스닥으로 가야 됩니다. 자, 답지는 요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조선업은 많이 간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확정 수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반영된 것도 없기에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업이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그냥 수주 1등하고 매출 조화가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뭐를 받은 건 없어요. 받겠다고 얘기된 것도 없고, 그래 한 번에 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월 달에 요거 나오잖아요. 성렬이 결과.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노선을 정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탄핵 안 되면 조선업 답 나옵니다. 원전도 좋겠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반대로 자, 탄핵 안 됐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는 하면 안 됩니다. 중국 관련주는 큰일 납니다. 왜? 미국이 중국을 죽인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GDP 40%를 넘으면 뚝배기 깼습니다. 뚝배기를 깼어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어요. 자, 40% 일본이 초호황기 때 자기 GDP의 40%가 왔어요. 일본은 그 프라자 호텔로 불렀죠. 야, 니 똑바로 해라. 환율 좀 조정해라. 그 길로 일본이 뚝배기 맞고 잃어버린 30년 갔습니다. 처음엔 10년이다 20년, 지금 30년까지 왔죠. 지금 최근에 살짝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얘가 원래 뚝배기를 깨려고 했죠. 2008년 9년에 중국 뚝배기를 깨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근데 그때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뚝배기를 GDP 40% 법칙을 지키지 못하고 뚝배기를 못 깼죠. 그 이후에 중국이 또다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돈을 빨아모으면서 전 세계에 공장 역할을 하면서 쫙 올랐죠. 그리고 GDP의 70%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또람프 형님이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중국과 벌였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뚝배기를 또 못 깼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회는 2025년 트럼프 마지막 중국의 뚝배기를 깨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뚝배기가 깨지면 당연히 중국 관련주는 끝나겠죠. 그러니 중국 관련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미국 편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봐도 여기가 이기잖아요. 중국이 이긴다 하면 주식 하지 마세요. 저금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모든 면에서 압도하죠. 미국이 압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편에 줄을 서야 돼요. 자,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외교는 중간에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서 한국이 포지션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득을 보자. 이거는 정말 이론적인 얘기예요. 예전에 박근혜 시절까지는 욕이 통했어요. 왜 통했냐면은 그때는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는 내 옆에 쓰지 않다면 적이다. 관세 25%입니다. 바로 더 말 안 들으면 50% 때리겠죠. 지금은 트럼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외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가 이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승리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중국 관련주 성렬이가 돌아오면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성렬이가 탄핵이 통과되면 뭐 중국 관련주 하시든가 인버스, 고버스, 나스닥으로 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업 아주 앞날이 밝으니까 관심있게 조선주 섹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성렬이가 돌아오면 조선주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종목 5개는 오후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